자, 지금부터 1단원 나갈 건데요. 1단원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잠깐만 먼저 봅시다. 첫 번째 기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분자간 힘. 세 번째 액체. 네 번째 고체. 다섯 번째 농도. 여섯 번째 용액의 성질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6가지 내용이 있고요. 이 중에서 여기 분자간임, 액체, 고체는 여기는 계산 문제는 없어요. 물론 고체에서 살짝 있긴 한데 뭐 그건 계산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쉬운 거고, 여기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잘 외우면 응용의 난이도도 높지 않아. 금방 풉니다. 여기 틀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근데 이제 골치가 아픈 게 얘야. 아, 이 새끼 이거 계산 문제는 수능화학 2에서 3대 킬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얘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응용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좀 복잡한 계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계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여기 기체보다는 계산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진 않지만 여기도 계산 문제. 알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2단원의 첫 번째 델타 H. 우리는 저기 방학 때 제일 처음 했던 거 있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여기까지는 들어갔어요. 여기 앞부분은 작년 교과서가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심한 경우는 말이죠. 어떤 학교는 화학 평형까지 막 들어갔던 학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사이에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챕터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배우고 여기 들어갔으면 평형이 끝나는 학교도 아마 있지 않을까. 진도를 막 그냥 거의 폭풍 진도. 왜냐면 이런 학교, 평형까지 가는 학교는 이제 한 학기의 진도를 다 끝내버리는 그런 학교들이고요. 아마 대부분 학교는 여기까지 들어갈 것 같고요. 평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이제 나중에 상황 보고서 그때 맞춰서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쭉 갈 건데, 자, 이제 오늘은 저 앞에서 그 전기분 하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갖고 좀 짧게 빨리 끝날 수 있는 요걸 먼저 할게요. 기체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알았죠? 자, 분자간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간임은 이거 화원, 2학년 화원 과정에서 교과서는 안 배우는데 아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를 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셨었을 것 같아요. 대진 요구가 그랬죠? 그죠? 자, 분자간임 원래 화학2 범주입니다. 일단 저 분자간임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선행에서 조금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화원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그 결합의 극성 그래갖고 부분전화, 쌍극자 모멘트, 극성분자, 무극성분자 요 개념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수소 원자고 여기는 플로린, 비금속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공유전자쌍이 만들어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홀전자를 공유해서 공유전자쌍을 만들면 이게 양쪽 원자핵을 돌아다니는 공유전자쌍이 되고, 이 공유전자쌍의 음전기가 양쪽의 원자핵을 잡아당겨서 들러붙게 하는 게 공유결합인데, 이때 이 원자들은요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기도 하죠. 공유전자쌍이 잡아당겨서 들러붙기도 합니다만 거꾸로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 그래? 전기음성도. 누가 제일 커? 플로린 4, 수소는 얼마냐면 2.1. 뭐 화학투에서는 이제 전기음성 숫자 외우는 거 별로 의미는 없네요. 수능할 때는 알아두긴 해야겠지만, 그러면 이게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전기음성도 크니까 공유전자쌍이 끌려가죠. 그래서 뭐라고 하라고 그랬냐면 이게 치우친다라고 하라고 했었어요. 이때 치우친다는 거는 완전히 끌려가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이게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리면은 이 공유전자쌍이 여기서만 돌아다니게 되는 거고, 그러면 공유전자쌍 중에 하나의 전자는 수소거니까 수소전자가 여기서만 돌아다니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전자 하나를 얻은 거고 얘는 자신의 전자 잃은 거죠. 그때는 이온이 돼.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되지만, 치우친다는 건 뭐냐면 다 끌려간 게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주변도 돌아다니긴 하는데 플로린 원자핵 근처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뿐이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 한 5바퀴 돌 때 여기서 1바퀴 돈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쪽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니까 여기 공유의 전자쌍 중에 수소전자가 플로린 쪽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플로린이 수소전자 일부를 빼서 왔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완전히 다 뺏어온 건 아니고. 그래서 이온은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뺏어 왔기 때문에 여기가 음전기를 띠더라. 얘는 전자 뺏겼으니까 여기 양전기를 띠더라. 그래서 이 전기가 이온의 전기보다는 작다 그랬죠. 완전히 끌려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전기를 표현하려고 이런 기호, 그리스 문자 델타를 쓰고, 델타 마이너스
여기는 델타 플러스 그리고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걸 부분전화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부분전화는 이 부분이 일부분이다. 자,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온의 전기보다 작다. 그런 뜻이라고 한다 그랬고 이때 이 부분전화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과거는 뭐든 다 숫자로 써야 한다 그랬죠. 끌어들인 개념이 뭐더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랬죠. 자, 쌍극자 모멘트는 이 부분전화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단어로 부분전화하고 비례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있는 물리량이야. 그래서 부분전화 크면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한다 그랬고요. 하나 더, 쌍극자 모멘트는 크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방향도 포함하는 뭐다? 벡터다라고 한다 그랬죠. 벡터다. 알았죠? 자, 이때 부분전화와 쌍극자 모멘트는 내가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었어요. 부분전화가 생기자마자 쌍극자 모멘트는 같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원자의 전기음 성도가 차이가 나면 부분전화는 생기게 돼 있고 그럼 전기음성 차이가 나면 쌍극자 모멘트는 생기게 돼 있단다. 그런데 이게 3원자 이상의 분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물 분자 같은 경우는 CO2 분자 같은 경우는 자, 산소는 전기음 성도가 3.5고 수소는 2.1이라서 공유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산소는 마이너스, 수소는 플러스. 그래서 여기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는데 아니 여기서도 생기지 않겠냐는 거지. 3원자 이상의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2개 이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 산소는 3.5고요. 탄소는 2.5의 전기음성을 갖고 있어서 산소가 마이너스, 탄소가 플러스. 이것도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선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2개가 생긴다. 3원자 이상의 분자의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2개 이상이 생기잖아. 이때 벡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이거 합을 따지는데 이건 합이 0이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면 부분 전화가 사라지는 거죠. 왜? 불가분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쌍극자 모멘트, 부분 전화를 만들었지만, 알았죠? 이때 쌍극자 모멘트 합하다 보니까 그게 사라져 버린다 그랬죠.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돼서 부분 전화를 띄지 않는 분자를 뭐라고 한다고? 무극성 분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안 돼서 부분 전화를 띄는 분자. 그거는 극성 분자라고 한다고 했었다. 했었고요. 자, 이 얘기를 이제 열심히 떠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분자가님 얘기하는데 이거 연관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일단요. 이제 분자가님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세상에 원자는요. 크게 두 집단이 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 그래서 결합을 하려면 최소한 2개 이상의 원자가 필요하고 2개의 원자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고 이때 그래서 결합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3가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근데 이 비금속 공유 결합 결과 만들어진 분자는 몇 종류 있다? 방금 얘기했지만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가 있다. 즉 세상에 분자는 2집단이 있다. 그러면 원자가 2집단이 있으니까 원자가 들러붙는 결합이 3종류가 있었다면 분자가 2집단이 있으니까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간임도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3가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첫 번째, 무극성 분자간에 작용하는 분자간이 있다고. 분산력. 외워. 극성 분자간에 작용하는 분자간임이 있다. 분산력과 힘 2개야. 분산력과 쌍극자 힘. 알았죠? 그 다음에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쌍극자, 유발 쌍극자 힘. 거기 없어. 왜? 고등학교 때 안 배워. 왜냐면 이것과 관련된 자연현상이 별로 없어.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해서 이건 안 가르쳐. 알았죠? 뭐야? 그러면은 어차피 3가지 경우는 이렇게 3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무극성, 극성, 무극성. 아, 그럼 이거 2개만 하는 데는 아니요. 이게요, 분자간임이 되게 많아요. 이온하고 극성 분자간의 힘도 있고요. 이것도 분자간임으로 취급해요. 예를 들어 소금이 물속에 녹아 들어갔어. 그러면 양이온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 분자하고 양이온, 물 분자하고 음이온 간에 인력이 작용해. 그거 분자간임으로 취급하는 거야. 이온하고 무극성 분자간의 힘도 있어요. 알았죠? 요게 이온 쌍극자 힘. 요거는 이온 유발 쌍극자 힘. 뭐 요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는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워요. 겠죠? 네, 중요한 거는요. 무극성 분자 간에 극성 분자가 하나 더. 극성 분자 중에 그 분자를 보니까
분자 속에 H와 F, H와 O, H와 N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자. 다시 분자 속에 H와 F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자 HF. 분자 속에 H와 O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자 H2O, CH3OH 알코올이에요. CH3COH 아세트산이에요. N과 H를 동시에 갖고 있는 분자 NH3.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가 있어요. 알았지? 이게 공식이고요. 아, 얘가 이걸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요. 분산력과 쌍극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 극성분자라서. 극성분자는 두 가지 있거든? 근데 극성분자 중에 이런 걸 동시에 갖는 분자는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어이구 중요해요. 추가가 되게 돼 있단다. 이해인겨?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화학전지를 갖다가 강의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화학전지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요. 시험 문제 물어보지 않아도 누가 마이너스 누가 플러스를 먼저 판단하라 그랬지. 누가 사나 누가 하나 먼저 판단해라. 그래야지 얘가 뭐 전지 전이가 얼마인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분자 간 힘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요. 일단 먼저 이들 분자 사이의 작용이 뭔지 먼저 판단하세요. 분산력인지 분산력 쌍극자 힘인지 분산력 쌍극자 힘 수소결합인지 알았는가요?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CH3OH 들 간에 작용하는 분자간이 뭔가요? 하고 물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지 살피세요. 일단. 즉 수소결합이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분자 속에 O하고 H를 동시에 갖고 있죠. 그러면은 분, 쌍, 수 세 가지가 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pH3. 자, 저기는요. 수소는 있지만 F나 O나 N이 없죠. 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 아니면 이걸 거니까 이건지 즉 쌍극자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해야 되죠.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다 기본으로 끼어 들어가는 힘인 거야. 알았죠? 그럼 쌍극자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하려면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판단. 제가 이걸 떠들었던 이유가 극성, 무극성 판단하라고. 알았죠? 아, 그럼 극성이니까 무극성이니까 그 다음 판단하는 거예요. 네, 화학원 시간에 배웠던 극성, 무극성 판단하는 게 여기서 중요하고요. 자, 극성, 무극성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살짝 적어놨어요. 자, 이원자 분자일 때는 똑같은 원자로 되어 있으면 무극성이죠. 똑같은 원자는 전기음성 같으니까 어느 쪽으로도 안 끌려가. 부분전화가 안 만들어져. 무극성 할 때 이 극성을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 이게 부분전화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극성은 부분전화와 같은 말이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부분전화가 없다? 그러면 아예 이원자 분자 중에 똑같은 건 아예 부분전화 자체를 만들지는 않잖아. 알았죠? 자, 근데 극성 분자는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반대. 내가 요거 무극성 분자의 조건을 기억하고 극성은 반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원자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는 한쪽으로 끌려서 부분전을 만들 거 아니야. 알았죠? 극성 분자. 근데 골치 아픈 게 예를 들어서 3원자 이상의 분자. 알았지? 3원자 이상의 분자의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2개 이상이 생기고 쌍극자 모멘트 합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얘처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합이 0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 이렇게 하자 그랬죠. 무극성 분자는요. 중심의 비공유 선자수상을 안 가지고 있다. 요 무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심에 비공이 없다. 중심에 비공이 없는 게 뭐죠? 직선형,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 얘들은 쌍극자 모멘트합이 0이 되는 애들이죠. 알았지? 자, 그런데 중심에 비공이 없다고 다 무극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주변 원자도 살피라. 이 주변 원자가 종류가 달라지면 중심에 비공이 없는 경우를 하더라도 쌍극자 모멘트합이 0이 되는 모양이라 하더라도 주변 원자가 달라지면 합이 0이 안 된다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왜? 주변 원자 종류에 따라서 원래는 쌍극자 모멘트가 얘가 만약에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이런 방향이어야 했었는데 이게 세모로 바뀌면서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더라. 그럼 합이 0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되려면은 중심에 비공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엔드라고 한다 그랬죠. 엔드. 주변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무극성, 무비공, 무다른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극성 분자는요. 반대. 중심에 비공유 있거나 여기 오하라 그랬죠. 주변에 다른 게 있으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거 화학투에서 이거 많이 나와요. 이게 보니까요.
이게 화학원 시간에 극성 부극성 따지는 걸 배웠었는데 오래돼갖고 까먹었다라고 생각하는지 복잡한 극성 부극성 분자 판단하는 건 안 내도 그러더라고요. 보통 요거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서 무조건 무극성이라고 그랬어요. 탄소하고 수소는 전기음수 차이가 2.5, 2.1에서 거의 없어갖고 이 정도면 이 부분 전화가 거의 안 생긴다고 보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이온자 분자에서 자주 나와요. 이런 거 판단하기 쉽죠? 알았죠? 자, 잘 봐요. 그래서 이제 F나 O나 N이 없네. 그러면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판단해야 되겠네. 그럼 중심원자. 보통 중심원자는 탄소는 무조건 중심원자야. 근데 탄소가 없을 때는 한 개짜리를 중심원자로 잡아라. 알았죠? 그러면 얘가 중심원자인데 자, P 15족이죠. 15족은 무조건 비공유 한 쌍 있어요. 16족은 몇 쌍 있다 그랬어요? 두 쌍. 왜? 전자점식을 찍어보면 최각 전자 수는 족수의 끝자리 수잖아요. 5개니까 짝을 짓기 시작하죠. 15족, 16족, 17족의 짝을 지어서 비공유 전성이 있고 얘가 비공유 전성이 있으니까 아 이건 극성이므로 그럼 극성이니까 분산력과 뭐가 있어요? 쌍극자, 쌍극자임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들어가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C3H8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분자 속에 H, F, H, O, HN이 있는가 봅시다. H는 있지만 F나 O나 N이 없는 거죠. 알았지? 그러면 수소결합은 없는 거니까 이제 극성인지 아닌지 판단해야겠군요. 그럼 극성이니까 아닙니까?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으면 무극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무극성이니까 무슨 역만 있어? 이해 갔을까요? 네.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여기 문제는 풀리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건데 다 외우러 가지 말고 제가 외우라는 것만 딱딱 기억하세요. 문제 푸는 방법까지 딱딱 정리할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여기 딱 나오면 이들 간에 작용하는 분자간이 뭔가 하고서 먼저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험 문제 두 번째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들 분자 간의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높으냐? 녹는 점, 끓는 점이 누가 높은지 판단을 하면 분자간 힘의 세기를 판단해야 돼. 분자간 힘이 누가 크냐? 그럼 분자간 힘의 세기가 누가 큰지 판단을 하면 분자간 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야 돼요. 그죠? 분자간 힘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 요인을 우리가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자간 힘을 크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려면 분자간 힘의 원리를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될 분자간 힘은 결국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분산력, 쌍극자, 쌍극자 힘, 수소결합. 이해갔냐? 이 중에서 가장 안 중요한 쌍극자, 쌍극자 힘 먼저 할게요. 알았죠? 쌍극자, 쌍극자 힘은 아마 시험 문제를 건너뛸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잘 안 나와, 이건. 알았죠? 자, 쌍극자, 쌍극자 힘은 어떤 힘인가? 잘 봐요. 일단 쌍극자,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 걸 알려면 쌍극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쌍극자가 뭘까요? 쌍극자는 원래 정의가 크기 같고 부호가 반대이면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잠깐만. 이 쌍극자는 전하야, 전하. 입자가 아니에요. 전하, 전기예요, 전기. 쌍극자, 두 개의 전기예요. 두 전기인데 이 두 전기는 크기 같고 부호가 반대이면서 서로 분리되어 크기 같고 부호가 반대이면서 분리가 되어 있네. 맞아? 쌍극자가 뭐게? 아이씨, 그냥 화학에서는 부분전화야. 이게 원래 물리에서 나온 용어거든. 근데 화학에서는 부분전화 얘기하는 거 요거. 이게 쌍극자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갔는가? 근데 저 쌍극자는 즉 부분전화는 극성분자가 갖고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쌍극자, 쌍극자 힘이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 부분전화들 간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는 뜻이야. 부분전화라고 하는 크기 없고 부호가 반대이면서 분리되어 있는 두 전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거든. 자, 여기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부분전화가 있고요. 여기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여기 작용하잖아요. 전기력이. 그 다음에 여기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플러스 쓰면 전기력 작용하죠. 얘가 이렇게 원래 크기 갖고 부호 반대이면서 분리되어 있는 두 전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쌍극자,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그 쌍극자는 누가 갖고 있냐? 장난해? 극성분자가 갖고 있잖아. 그지? 극성분자는 부분전화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극성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고 알았죠? 그 극성분자가 갖고 있는 그 쌍극자 부분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야? 아니, 쌍극자, 쌍극자의 정의가 뭐냐? 누가 그런 거 물어봐? 개념만 알면 돼? 잠깐. 이거 본질이 뭐게?
여러분들 저 화원 시간에 배웠던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은 본질이 다 뭐냐면 물리학적으로 전기력이죠. 근데 왜 이름이 달라? 다 전기력이라고 하지. 왜 이름이 다르지? 그 전기력을 만드는 전기가 누구의 전기인지 어떻게 해서 생긴 전기인지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붙인 거죠. 공유결합은 공유전자 쌍과 원자핵 간의 인력이고,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인력이고, 금속결합은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인력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분자가 아닌 그 본질은 싹 다 전기력이야. 근데 왜 이름이 분산력, 쌍극자, 쌍극진, 수소결합 그렇게 이름이 다양합니까? 그 전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전기냐에 따라서 힘을 달리 붙이는 것뿐이야. 쌍극자, 쌍극자 힘이라. 그래, 쌍극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런데 얘는 쉽게 머릿속에 이렇게 넣읍시다. 그러니까 쌍극자,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건 전기력이야. 그런데 극성분자는 원래 전기 띠고 있잖아. 극성분자가 갖고 있는 그 원래 전기, 그게 부분전하잖아. 극성분자의 원래 전기에 의한 전기력을 우리는 쌍극자, 쌍극자 힘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 갔는가요? 자, 원리 알았어요. 극성분자는 부분전하라는 전기를 갖고 있고 걔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쌍극자, 쌍극자 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에 크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뭘까요? 부분전하가 클수록 크겠죠? 맞아요? 근데 부분전하의 크기하고 누가 비례한다고요? 쌍극자 모멘트하고 비례한다 그랬죠. 부분전하하고 쌍극자 모멘트는 비례해요. 부분전하량이, 부분전하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는 커지는 거고, 그럼 쌍극자, 쌍극자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는 거죠. 참 싱겁죠? 별거 아니죠, 그죠? 이름만 거창하지,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자, 쌍극자, 쌍극자 힘, 극성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 쌍극자 모멘트 클수록 크다.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해. 얘는 이렇게 넘어가. 이번에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시험지도 아니야. 이거는 수능에도 맨날 나와.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 꼭 나올 거야. 분산력. 아이고 중요해. 잘 알아도. 자, 분산력은요. 잘 들어요. 전기력이야. 근데 왜 분산력이라고 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전기연 전기력이냐. 쌍극자, 쌍극자이면 원래 극성 분자 전기연 전기력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전기연 전기력이냐. 볼까요? 자, 일단 분산력을 이해하려면 얘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편극. 잘 기억해둬요. 편극의 뜻, 개념만 알면 돼요. 잘 외울 필요 없고. 편극은요, 전자가 한쪽으로 슝 치우치는 현상. 알았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분자 속에 있는 전자가 한쪽으로 슝 치우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한쪽으로 슝 치우쳐요. 그게 편극. 자, 여기 지금 무극성 분자가 있었다 칩시다. 무극성 이원자 분자. 알았죠? 여기 공유 전자선이 막 뺑글뺑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자가 이쪽으로 뿅 하고 치우쳐서 이렇게, 누가 이쪽에서 밀었는지 이쪽에서 누가 당겼는지 자체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한쪽으로 치우쳤대. 이게 편극이죠. 맞아요? 네. 그게 편극. 잠깐만. 그래서요. 편극의 결과 뭐가 만들어지지? 처음에 전기 안 죠? 근데 전자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갑자기 이쪽이 전자가 쏠리면서 음정이 뛰겠죠? 이쪽은요? 부분전화 만들어지네요. 알았죠? 부분전화 만들어지네요. 우와, 그래서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없었던 부분전화가 만들어져요. 알았지? 편극은 부분전화를 만드는 현상이야. 치우치면 부분전화 생겨. 즉, 새로운 전기가 생겨. 아하, 분산력이 뭔지 알아요? 편극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전기에 의한 전기력을 분산력이라고 그래. 편극에 의한 새로운 전기에 의한 전기력. 편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전기 있을 거 아니야. 치우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전기. 그 새로운 전기에 의한 전기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분산력. 그러니까 분산력이 생기려면 편극이라는 조건은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거야. 이해간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쌍극자면 그냥 편극 없어. 그냥 원래 지가 갖고 있는 전기는 전기로 툭 둘러붙는 거야. 알았지? 이온 쌍극자가 뭐게? 그건 원래 이온과 원래
쌍극자가 이게 극성분자를 뜻하는 거거든. 원래 쌍극자 부분전화. 극성분자의 원래 전기. 이온과 극성분자의 원래 전기한 전기력. 그게 이온 쌍극자의 힘인 거야. 이름만 달리 붙이는 거야. 그것도 원래 전기한 전기력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유발 쌍극자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얘는 그런갑다만 하세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유발 쌍극자에서 쌍극자 앞에다가 유발자를 붙이는데 쌍극자에서 유발 붙일 때는 어느 때 붙이는 거냐 잘 봐. 얘가 무극성 분자인데 요 옆에 극성 분자가 왔어. 이게 아까 고등학교 때는 안 중요하다는 극성과 무극성 분자 간의 힘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 쌍극자를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전기 띄고 있잖아요. 여기 플러스 전기 띄고 있잖아. 이때 여기 마이너스 쪽이 다가왔다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가 이거 어떻게 하게 전자를? 절로 밀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편극이 벌어지면서 자, 편극만 일어나는 거야? 아니지. 편극과 부분 전하는 또 불가분의 관계야. 편극은 부분 전하를 만들어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이거 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되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전기력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이때 이 다른 분자에 의해서 편극이 일어나 갖고 만들어진 쌍극자. 쌍극자는 부분 전하야. 다른 분자에 의한 편극에 의해서 생성된 쌍극자. 이 쌍극자를 유발 쌍극자라 그래. 다른 놈 때문에 생성된 부분 전하. 그 쌍극자. 쌍극자는 부분 전하라고 그랬어. 그걸 유발 쌍극자라고 하는 거야. 이해 됐는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아까 분산력 얘기했었어요. 편극에 의해서 생성된 부분 전하, 새로운 전기에 의한 전기력을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산력. 아까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 작용한다고 그랬죠. 무극성, 무극성 사이에는 무슨力만 작용한다고? 분산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극성 분자 간에는요. 분산력과 쌍극자는 있고요. 그 다음에 H나 F, H나 O, HN을 갖고 있는 경우는 분산력과 쌍극자 힘과 뭐까지 있다고? 수소결까지 있는 거야. 알았죠? 자, 무극성 분자 간에 작용하는 분산력은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 분산력은 편극을 일으킨다며. 알았지? 그러면 분자 내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치우치는데 잘 봐라요. 이 무극성 분자가요. 이 공유 전자쌍이 골고루 존재하는 거냐? 알았지? 예를 들어서 이원자 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전기 음성도가 수소 같은 경우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쪽도 안 치우치죠? 그럼 치우치지 않으면 여기 부분전 안 나타나죠? 골고루 돌아다니까? 근데요, 사실은 여기 지금 공유 전자쌍에 두 전자가 있는데 자, 이때 하나가 여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는 이쪽에 있니? 돌아다닐 때 이러고만 돌아다니니? 아니죠. 돌아다니다 보면 이러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개 전자가 같은 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두 개 전자가 같은 쪽으로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순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 그러면 여기가 무슨 전기 돼?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근데 다음 순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가 뭐가 돼? 플러스 여기가 무극성 분자도요. 순간순간 전자가 치우치면서 순간순간 부분 전하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자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알았죠? 네. 자, 이때 그래서 얘는 순간순간 전기가 나타나니까 이때 이 전기를 뭐라 그러냐면 무극성 분자에서 순간순간 나타나는 이 전기를 순간쌍극자라 그래요. 알았죠? 이게 순간쌍극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무극성 분자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 안에 들은 전자들이 팔락팔락팔락 진동하는 거야. 막 다다다닥 진동해. 이렇게 진동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하면 무극성, 중성이라는 거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야. 알았죠? 이게 뭐 한 120메가헤르츠, 메가가 10의 6승인데 1초 동안에 막 10의 6승번, 10만, 100만 번 이상 막 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지? 오케이. 굉장히 빨리 막 진동하고 있어. 그래서 순간순간 부분 전하가 나타난다, 쌍극자가 만들어진다 한다는 거고 하필 여기 마이너스일 때 얘가 왔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전자 어떻게 하겠어요? 너 저리 가라고 밀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얘는 무슨 쌍극자예요 그럼? 얘 때문에 편극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유발 쌍극자.
유발쌍극자는 딴 말로 유도 쌍극자라 말하기도 해요. 이해 가요? 아하, 그렇구나. 그럼 여기 전기력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무극성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이 분산력을 화학자들은 순간쌍극자, 유발쌍극자 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순간쌍극자, 유발쌍극자 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무극성 분자 간의 힘은. 이해가? 고등학교 때는 그냥 분산력. 편극이 일어나서 생기는 힘은 다 분산력이야. 알았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 간에는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저리 가. 알았어. 됐고. 이런 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 편극은 무극성 분자 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극성 분자 간에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 야, 여기 지금 여기 델타 플러스고 이게 델타 마이너스 부분전화 갖고 있는 쌍극자 왔어요. 첫 번째, 야, 여기 양전기가 여기 전자 더 끌어당길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이쪽으로 치우치면서 우와, 전기가 추가가 되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여기 음전기는 여기 전자를 절로 에이 하고 밀어버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 편극이 일어나죠, 그죠? 맞아요? 여기서 편극이 일어나고 여기서 편극이 일어나고 처음엔 없던 전기가 또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극성 분자든 무극성 분자든 가깝게 다가오게 되면은 전기를 안 띈 무극성 분자는 원래 팔락팔락거리던 놈이니까 그 팔락거림에 의해서 이쪽에 무극성 분자도 또 같이 또 편극을 일으키는 거고, 극성 분자가 다가오게 되면 원래 얘들 전기 띈 거니까 원래 지들이 갖고 있는 전기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더 치우치는 일이 벌어지고, 맞냐? 그런 편극은 다 일어난다는 거지. 그럼 극성 분자가 아니든 무극성 분자가 아니든, 세상에 분자는 극성과 무극성 두 개밖에 없는데 극성 분자가 아니든 무극성 분자가 아니든 편극이 일어나. 즉 모든 분자들은 다 편극이 일어나. 그래서 얘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야. 분산력은 깔고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극성 분자는 원래 전기에 의한 전기력, 쌍극자힘도 있는 거고 분산력도 있는 거고. 이것도 수소결합도 당연히 이게 극성 분자니까 분산력과 쌍극자힘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는 거고. 알았죠? 하나 더. 아이고 중요해라.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좌량.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좌량. 이건 꼭 외워야 돼. 자, 분산력은 분자량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 사실 그것만 알면 돼. 근데 왜 분자량이 커질수록 분산력은 커지는가? 그 얘기 잠깐만 할게. 분자량이 크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원자 번호가 큰 원자, 원자량이 큰 원자가 들어있는 분자. 이때 원자 번호가 큰, 원자량이 큰 원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보통 크기가 커. 전자수도 많지만 크기가 커. 이때 이게요, 편극을 일으키는데 이 원자핵에 가깝게 있는 전자, 안쪽 껍질의 전자 있죠. 얘들은 편극을 안 일으켜요. 왜? 원자핵에 가까우니까 인력이 세게 작용해서 이거 뭐 어디게 치우쳐 이거. 누구나 치우치겠어요? 저 바깥쪽에 있는 거나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크기가 크면 원자로부터 거리가 멀죠. 인력이 약하죠. 그러면 되게 소프트해 분자가. 그래서 치우침이 편극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편극이 잘 안 일어나면은 부분전화 쌍극자가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근데 편극이 잘 일어나면은 부분전화 쌍극자가 잘 만들어지죠. 그렇지? 그래서 부분전화 큰 거니까 당연히 분산이 크게 작용할 거야. 이해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큰 놈이 들어가 있다. 원자량이 큰 놈이 들어가 있다. 크기가 크다. 그러면 편극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부분전화 쌍극자 커져갖고 분산력 커지는 거야. 또 하나. 분자량이 큰 경우는요.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원자 번호 작은 애들이 많이 있다. 뭐 탄소하고 수소처럼 원자 번호 작은 애들이 많이 여러 개 막 붙어 있다. 그러면 편극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얘는 이 원자 번호 큰 놈은 안쪽에 있는 전자는 편극을 못 일으켜요. 그죠? 바깥에 있는 거.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거 공갈빵이죠. 전자수는 많지만 원자 번호 크더라도 바깥에 있는 거니까 안 하는데, 근데 얘가 잘 일으킨다는 거야. 근데 원자 번호 작은 애가 많이 있으면 걔네들은 편극을 일으킬 수 있는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많으니까 편극을 많이 일으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분자량 크다고 하는데 분자량 클수록
편극이 많이 일어나서 분산력 크다고 하는데 됐어. 그런 거 구별할 필요 없이 앞으로 분자량 커지면 무조건 분산력 커지는 거야. 편극 많이 일어나서 뗐느냐? 오케이. 잘 봐요.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 왜? 똑같은 이원자 분자니까. 그럼 무슨 역만 작용이야? 분산력이요. 그럼 누가 녹는 점, 끓는 점 높아? 그럼 분산력이 누가 커? 하고 묻는 거지. 얘는 분산력만 있으니까. 근데 분산력은 누구 영향받아? 분자량. 분자량 누가 크세요? 얘가 크죠? 얘가 분산력이 커, 녹는 점, 끓는 높아.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알았지? 자, 문제 풀 때 무극성 분자구나. 분산력만 작용하는구나. 이게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분자량 갖고 판단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인겨? 오케이. 뭐야 이거? 비활성 기체죠? 비활성 기체는 원자가 곧 분자인 놈으로. 극성 분자계, 무극성 분자계? 당연히 무극성이에요. 왜? 이건 공유 전자 쌍이라는 걸 만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치우침이 없는 무극성 분자인데 이게 원자 번호 커질수록 무극성 분자니까 분산력만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분자량 커질수록 원자 번호 커질수록 분자량 커지죠. 그래서 편극이 많이 일어나서 분자가 좀 세지고 있죠 지금. 이해간 거예요? 네. 분자량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번째, 표면적. 표면적. 그러니까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분자량과 표면적이 있는데 잘 들어요. 분자량의 효과가 더 크다. 효과는 누가 더 크다? 분자량의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분자량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럼 표면적은 어느 때 따져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만 따지는 거예요. 알았죠? 분자량이 다르면 저거 따질 필요 없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표면적이 클수록 크단다 한다는 건데 잘은 안 나와.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기는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C5H12 하는 펜테인이라는 분자가 있는데 이때 이 펜테인이 구조식이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대요.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할게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펜테인은 유식한 말로 네오펜테인이라고 하고 이건 노멀 펜테인. 아이소펜테인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빼고 이 두 가지만 먹고 비교할게. 이거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이거는요. 길고 납작하게 생겼죠. 맞아요. C하고 H로만 돼 있으니까 무슨 분자야? 무극성 분자죠. 무슨 역만 작용해? 분산력만 작용해. 그렇다면 이 중에서 분산력이 누가 커? 끓는 점이 누가 커? 놓는다면 분산력의 크기 판단하려면 분자량 판단하면 되죠. 근데 둘 다 이거예요. 분자식이. 그럼 분자량 어때요? 동일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분산력 크기 같아서 끓는 점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이 식기가 더 크다는 거야. 웬일이니? 왜냐면은 얘하고 똑같은 다른 분자가 왔다고 쳐봐요. 자, 여기 내가 아까 여태까지 그 편극할 때 이원자 분자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항상 편극은 이원자 분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 공유전자성이 막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팔락팔락 거리면서 어느 순간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기 공유전자성이 막 돌아다니는데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 치우쳐갖고 편극이라서 여기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분산력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도 생겨요, 여기도 생겨요, 여기도 생겨요, 여기도 생겨요. 5군데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에헤이, 이거 참. 기껏해야 요 정도에서밖에 못 생기죠.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는 이게 분산력에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범위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길고 납작한 건 어이구 분산력이 작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 접점 면적이 넓어서. 이해 간 거냐? 아하, 그렇구나. 개미가 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발바닥에 뭐가 있어서? 쇠꼬챙이가 있나? 분산력이야. 선생님 여기 손을 탁 대는 순간 우리 귀에는 안 들리겠지만 칙 하고서 편극이 일어나요.
선생님 손바닥에 있는 분자와 이 칠판에 있는 어떤 물질과. 그래서 편극현상이 일어나갖고 묻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여기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분필 갖다가 쭉 그으면 이렇게 자국 남죠. 이게 분자간임으로 붙는 거예요. 근데 접착제 아시죠? 아니, 그거 뭔데 그거 딱 달라붙어? 그거 분자간임이에요. 분자간임 중에서 이따 얘기했지만 분자간임에서 제일 세다는 수소결합이라는 수소결합이 되게 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갖고 있는 거야. 분자간임이 사실은 큰 힘은 아닌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게 여러 개 많이 작용하면 되게 세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미나 거미 발바닥에 뭐가 있어서 착착 들러붙어? 나는 이거 안 돼요. 예전에 저 카이스트인가 포항공대에서 시험 문제 그런 게 있었어요. 스파이더맨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스파이더맨 벽을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게 뭐인데? 뭐 쇠꼬챙이가 나와?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거미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분산력인데 실제로 스파이더맨 벽으로 이러고 가더라고. 이거 말이 안 돼요. 표면적이 분산력이 작용했을 때 표면적이 겁나 작아요. 알았죠? 게다가 분산력 자체는 워낙에 큰 힘이 아닌데 스파이더맨 몸무게는 대빵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미나 개미는 왜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일단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죠. 발바닥이 접촉 면적이 대빵 크게 진화 있어요. 여기가. 겉으로 보면 매끈한 거 보이지만 미세하게 보면 미세한 털들이 계속 나 있어요. 그 표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러니까 분산력이 크게 작용해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냐? 그럼 우리가 스파이더맨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분산력을 대빵 키워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표면적이 대빵 커져야 돼요, 이게. 이상하게 흉측하게 변해야 돼, 이게. 그래서 겨우, 아마 내 생각인데, 여기 손바닥의 표면적을 내 몸보다 더 크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럴 건 말아,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그렇다더라. 자,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표면적이 클수록 분산력은 커진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아이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하고 비교합니다. 여태까지는 무극성 분자 간에 이제 비교를 했던 거예요. 그럼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만 작용하니까 분자량 클수록 크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하고 얘 사이에는 분산력으로 비교하면 되는데, 즉 분자량으로 비교하면 되는데, 아니 이건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는 누가 커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또 극성 분자가 커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힘이 두 개잖아요. 얘는 하나고요.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분산력은 분자량의 영향을 받고 분자량은 계속 커질 수 있어요. 이음자식은 분자량이 작은 놈이고 이음자식은 분자량이 대빵 큰 놈이라고 쳐봐. 그러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알았는가?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단언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확실히 극성 분자가 크구나라고 단언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에게? 외우세요. 근데 이거 시험 문제 이거 자주 나와요. 기억해도.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하고 단서 조항이 달려있으면 그때는 극성 분자가 무조건 크다. 왜 그럴까요? 분자량이 비슷하다? 분산력이 어떻다? 비슷하다. 어? 분산력 이꼬르 분자량이야. 알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Br2. 서로 다른 이원자 분자.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여기 ICl.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서로 다른 이원자 분자니까 극성 분자. 이건 서로 같은 이원자 분자니까 무극성 분자. 알았지? 자, 이때 분자량이 야, 이 정도면 비슷한 거야. 보통 10 이내로 차이가 나면 비슷한 거야. 알았죠? 어허. 그러면 얘는 무슨 힘만 있다? 분산력만. 얘는 무슨 힘 있다? 분산력과 쌍극자 힘. 그럼 분산력이 비슷한 거지 지금. 그러면 쌍극자 힘 때문에 얘가 더 큰 거야. 이해했나요? 화원 시간에도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 간의 분자원이 누가 더 크냐라는 내용이 살짝 나왔었어요. 대진 요거는 겁나게 자세하게 배웠지만 그때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극성 분자가 더 크다라고 나와요. 알았죠? 자, 요건 중요해요. 화원2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 간에는 도대체 편극이 분산력이 어떻게 작용하냐. 아이씨 그런 건 안 나와. 알았지? 원리는 그런갑다. 중요한 거 분자량의 분자 간임에 영향 주는 요인이 뭔가 그걸 판단해 갖고 누가 큰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책에는 없는데 하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갖고 선생님이 거기다 정리를 해본 거고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요. 다음 분자 중 분산력이 제일 큰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다음 분자 중 분자간임이 제일 큰 것은? 같은 말이게 다른 말이게? 달라. 요 분산력이 누가 크냐는 거는, 자, 얘는 분산력만 있지만 여기 분산력과 쌍극자임, 분산력, 쌍극자, 쌍극자임 있잖아요. 알았죠? 이 중에서 분산력만 뽑아갖고 비교해 보겠다는 거야. 다른 힘 빼고. 그게 분산력이 누가 커 개념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분산력이 누가 크냐고 따진다면 분자량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분자량 누가 크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력 이꼬르 분자량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합력이에요. 합력. 네가 가질 수 있는 분자간임 다 합쳐. 합을 놓고 따져보겠다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분자간임 누가 커? 이거 어떻게 따져요? 예를 들면 이거 분산력과 쌍극자 선생님 잡으는데 그럼 이거 분자량하고 쌍극자 모멘트 다 따져요? 얘는 이렇게 하세요. 합력은요. 이렇게 하면 돼. 이 분자간임, 즉 합력에 의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결정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커?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았죠? 네. 자, 얘 한번 해볼게요. 여기 Y축이 끓는 점이에요. X축은 여기 H하고 결합하고 있는 A, B, C, D의 주기수예요. 이때 오른쪽 갈수록 주기수가 크니까 분자량은 오른쪽 갈수록 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잘 봐요. 이게 주기수는 앞으로 분자량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질문. 분산력 누가 제일 크게 해요? 그럼 분자간 힘 중에 분산력만 따지는 거니까 분자량 누가 크고 묻는 거죠? 분자량 누가 제일 크세요? HD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놈 누구세요? HA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분자간 힘은 누가 커? 그러면 합력이 누가 커? HA가 제일 큰 거죠. 누가 제일 작아? HB가 제일 작은 거예요. 이해 간겨? 알았지? 네, 요런 문제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소결합 가시겠습니다. 이것도 꼭 나온다. 자, 수소결합은요, 첫 번째, 거기 저 동그라미 2번에 맨 아래 나와 있는데, 분산력이나 쌍극자, 쌍극자힘보다는 훨씬 강한 힘이다. 맨 아래. 봤냐? 맨 아래, 12페이지 맨 아래. 분산력이나 쌍극자, 쌍극자힘보다는 훨씬 강한 힘이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 수소결합은 보통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H나 F, H나 O, H나 N을 가지고 있는 분자 간의 작용하는 힘이야. 이렇게만 배우지만 이래 갖고서는 수소결합을 판단하기가 조금 부족스러워요. 보통 교과서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도 그런데 이 수소결합이 똑같은 분자사에 작용하는 경우로만 설명을 보통 하셔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DNA,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 염기 간에 무슨 힘이 작용하지? 그때 통합과학에서 상보적 결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수소결합이에요. 원래 상보적 수소결합. 알았죠? 이때 그 수소결합은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 구아닌과 사이톤 사이에 작용하는데 이게 똑같은 분자야, 다른 분자야? 다른 분자야. 그러면 수소결합은 서로 다른 분자 간에도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서로 다른 분자 간에 작용한다는 걸 어떻게 판단해? 이러면 갖고는 안 돼요. 이게. 알았죠? 자, 그래서요. 수소결합의 조건을 조금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수소결합은 왜 그렇게 강하냐? 그 다음에 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느냐 하는 거. 그걸 한꺼번에 설명할까? 잘 봐. 수소결합은 첫 번째 수소 있어야 돼요. 수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요. 두 번째 F나 O나 N이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따지면은 CCl4는 수소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CH4는 수소 있지만 F나 O나 N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따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 H2O. 외워. HF. 외워. NH3. 수소결합 3인방.
그 다음에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 OH 붙었으면 알코올이에요. 여기가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 덩어리에 OH가 붙으면 보통 알코올이에요. C하고 H 덩어리에 OH가 붙으면 알코올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물 타면 식초되는 거. 요거 수소결합. 이게 수소결합 5인방. 여기까지 대표 3인방, 요거 5인방. 알았냐? 네. 근데요. 이거 수소결합 하나요? H하고 O 했으니까 수소결합이죠? 아니에요. 왜요? 이거 구조식 그리면요. 산소하고 수소가 있지만 떨어져 붙어 있죠. 이렇게 하면 수소결합 못 해요. 수소결합의 조건 세 번째. 이게 직접 공유결합하고 있어야 돼. 거기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다 적어놨어. 알았지? 네, 근데 요거 갖고는 문제 잘 안 낼 건데 요건 잘 알아두자. 네 번째. 잘 봐요. 점선은 앞으로 점선은 수소결합 공식기호예요. 수소결합을 나타내는 공식기호는 점선이에요. 이때 이 맞은편의 분자는요. 이 맞은편의 분자는 얘하고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요. 그래서 달라도 된다는 의미로 R로 썼고요. 대신에 네 번째 조건. F나 O나 N 중에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분자가. 달라도. 알았죠? 그래서 수소 있고 F나 O나 N 중에 하나가 얘하고 직접 붙어있는 분자가 이 맞은편에 F나 O나 N하고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왜 그렇게 강한지, 왜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만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잘 봐요.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2.1로 비금속 중에서 거의 꼴등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되게 작아요. 또 하나 일죽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껍질이 하나죠. 안쪽 껍질이 없어요. 안쪽 껍질이 없다는 건 안쪽 껍데기에 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자가 오직 하나예요. 전기음성 작아요. 그 다음에 F 전기음소 4, 산소 3.5, 질소 3. 세상에서 전기음성 제일 큰 3인방입니다. 빈부격차가 대당심해요. 엄청 힘센 놈들이고 엄청 힘 약한 놈이고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동위전성을 있는 힘껏 끌고 가겠죠. 그래서요. 여기가 부분적인 양전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수소이온 비스물해져 있어요. 조금만 더 뺏겼으면 그냥 수소이온 될 뻔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F나 O나 N이야? 여기 누가 오든지 간에 전기음성 큰 거니까 이놈 자식은 부분 전하가 대빵 큽니다. 여기가. 여러분 화학원 시간에 요거 단일 결합과 여기 삼중 결합 중에 여기 결합 길이, 원자핵과 원자핵 길이 누가 더 짧아요? 결합력이 셀수록 결합 길이 짧다 들어봤죠? 여기 전전기적 인력 대빵 크겠죠? 그럼 여기 FON이 여기 양전기 대빵 큰 양전기를 띄고 있는 수소를 가깝게 잡아당겨. 가깝게. 알았죠? 이 수소 결합할 때 F나 O나 N이 와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전기음성도가 클 뿐만 아니라 F나 O나 N은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게?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소이온은 무슨 결합할 수 있는 애들아? 화학원 시간에 배웠죠. 비공유를 공유로 만들어 하는 공유결합 뭐라 그래? 배위결합. 수소이온은 배위결합이 가능해요. 이게요. 힘이 엄청 세니까 여기 수소를 가깝게 끌어당겨요. 근데 가깝게 끌어놨더니 여기 비공유네? 얘는 수소이온과 비슷해졌네? 나 배위결합도 할 수 아는데. 그래갖고 어떡하게? 이거 배위결합하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완벽한 배위결합은 아니라 선생님이 약한 배위결합이라는 내가 지어낸 말이야. 원래 화학에는 이런 거 없는데 그냥 내가 지어냈어.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 약한 배위결합이에요. 완벽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게 완벽한 배위결합하면 여기가 끊어져야 돼. 이쪽이. 여기 가서 붙어야 되거든. 이게 안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살짝 배위결합이 일어난 거야. 즉 이게 수소연이 완벽한 수소연이 아니니까 그죠? 완벽한 배위결합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도 배위결합, 이게 배위결합이 공유결합 일종이죠. 이쪽에서도 공유결합 이해 갔냐? 그래서요. 왜 수소 결합하고 결합자를 붙이는 줄 알아? 원래 분자간이면은 이거 결합자 안 붙이는 거야 이거.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하는 원자와 원자 간에 들러붙는 힘에만 결합자를 붙이는 건데 분자간임에다가 결합자를 붙여놨어. 왜냐? 일부 화학자들 중에는 공유결합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 공유결합이
일반적으로 홀전자 두 개를 공유하는 공유결합, 그 일반적인 공유결합,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 되는 배유결합, 이것도 공유결합 일종이야. 수소결합도 공유결합으로 보는 화학자들이 있어요. 여기가 아직 논란의 대상인데 이게 완벽하게 정립이 안 돼 있대.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잘 모르는 현상들이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잘 모르고 있대. 근데 대충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이게 살짝 배이결합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점선으로 표현하는 거야. 실선이 이게 공유결합이죠. 근데 공유결합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공유결합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점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력 쌍극자인 저리 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이탑 같은 데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니? F나오는 N과 붙어있는 수소가 F나오는 N의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 비공유 전자쌍과 수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래요. 이게 배기결합이에요. 알았지? 근데 완벽하진 않다는 거고. 됐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게 수소결합이 되겠고, 또 하나 이게 배기결합도 잘 일어나는 게 이게 크기가 작고요. 안쪽 껍질에 전자가 없어요. 즉 얘하고 반발력이 작용할 수 있는 전자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양전기든 입자 양성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잘 뒤집어 쓸 수 있는 거야. 이해 갔어요? 게다가 크기도 작고. 그래서 이 분자가 아니면 수소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소를 집어넣고 결합하고 한 거라는 거야.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잠깐만. 그래서 어쩌라고? 앞으로 말이죠. 이게 수소 결합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알아? 수소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F나 O나 N 중에 하나가 있으면 수소 결합이야. 아니 그래서 물 분자 사이에서는 수소 결합 H 두고 있습니까? 알았지? HF 사이에서는 수소 사이에 두고 양쪽에 FF 있으니까. NH3 사이에서는 수소 사이고 양쪽에 N은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알았지? 우리 아까 배웠던 인산당 염기에서 염기간의 상보결합이라고 배웠지만 정확하게는 상보적 수소결합이라 그래. 이게 통합과학으로 내가면서 수소결합에서 수소자가 빠졌을 뿐인 거지. 원래 수소결합이며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 봐라. 수소 사이를 놓고 산소 질소. 수소 사이에 놓고 질소 질소. 즉 얘하고 얘는 두 군데의 수소결합이 일어날 수 있어. 이 분자들은. 알았지? 그런데 구안인과 사이토신 사이에서는 수소를 사이에 두고 질소산소, 수소 사이에 두고 질소질소, 수소를 사이에 두고 산소질소 세 군데가 가능한 거야 얘는. 그래서 삼중수소결합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외워. DNA 염기 사이에 수소결합 가능하다. 이런 거 외우면 돼. 그 다음에 단백질 또 수소결합이 가능하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은 한쪽은 COH, 한쪽은 NH2, 한쪽은 H, 한쪽은 여기 R, 겹사슬 이렇게 배웠죠. 이때 겹사슬에 여러 개의 원자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자 중에는요. 이런 게 올 수도 있어요. 수소결합 가능한 원자 덩어리. 또는 여기에는요. 이런 것도 올 수 있어요. COH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R, 겹사슬 간의 수소결합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이게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해서 긴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만드는데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진 게 막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지그재그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서 막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꼬이게 하면 말이죠. 여기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이때 힘이 뭐냐? 얘들 간에 수소결합, 뭐 수소결합만 있는 건 아닌데 수소결합 얘들을 붙여줘. 머리카락이 단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단단하다. 그게 그 겹사슬 사이에 수소결합과 같은 그런 힘 때문에 수소결합과 수소결합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합성해내 갖고 본드 접착제를 만든 거예요. 알았죠? 거기는 수소결합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가 되게 많아요. 이해 간 거냐? 그렇단다. 자, 그 다음에 수소결합과 관련되어진 특징 중에 잠깐만 DNA 염기쌍 사이의 수소결합, 단백질 구조 내에서 수소결합이 일어날 수 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거 이합체.
수소결합 분자는 수소결합을 하는 분자들은 말이죠. 두 개가 붙어서 한 덩어리처럼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걸 이합체라고 하고 여러 개가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는 다합체라고 부른답니다. 대표적으로 아세트산. CH3COH 구조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때 여기 또 다른 아세트산의 구조식을 갖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오 이게 딱 수소를 사이에 두고 산소 수소를 두고 산소가 만나서 얘가 이중수소결합이 가능해요. 근데 수소결합은 강한데 이게 두 군데 붙으니까 이 두 개의 아세트산 분자가 하나처럼 행동해. 그래서 이게 분자량이 원래 얼마냐면 60이거든. 근데 분자량을 측정하는 장치에 놓고 측정하면 자꾸 120이라고 나와. 물 분자도 물속에서 분자들이 붙어 다녀. 수소결합하니까 보통 물 분자는 막 5개씩 붙어 다닌대. 그건 이합체가 아니라 여러 개 붙었으니까 다합체라 그러는 거야. 알았지? 수소결합 물질은 붙어 다닐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 자, 요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쪽이 끓는 점이고요. 자, 여기가 HF, HCl, HBr, HI. 여기는 할로제나 수소라 그래서 수소에 17쪽이 할로젠이 붙은 건데 이로 갈수록 주기수 커지죠? 그럼 뭐가 커지는 거야? 분자량이 커지죠. 맞아요? 잘 봐요. 야, 얘 분자량 어떻죠? 최소. 그럼 여기 이 중에서 분산력은 최소. 그런데 끓는 점은 최대. 가만있어 봐. 아까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라고 그랬어? 분자 간 힘의 합력은 최대. 야, 분산력은 제일 작은데 왜 분자 간 힘의 합력은 최대야? 그럼 뭔가 합력을 크게 하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지. 누구게? 얘는 무슨 결합 물질이야? 수소결합. 앞으로 이런 그래프 나왔을 때 얘는 그냥 무조건 수소결합. 알았지? 분산력이 작은데도 와 분자 간 힘이 되게 커. 합력이 되게 커. 끓는 점이 되게 높아. 아 그건 수소결합이 있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는 좀 수소결합과 상관없는 놈인데 요것도 자꾸 나오더라고. 자, CL, BR, I 중에서 전기음 송도는 누가 클 거냐면은 CL이 커요. 전기음 송도는 주기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큰 거니까. 그럼 CL이 크겠죠? 그럼 수소하고 전기음소 차이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알았나요? 근데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커지면은 공유전선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죠. 그러면 부분 전하가 커요. 이거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인데 이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대빵 크다는 거야. 그럼 쌍극자 모멘트는 커져요. 일로 갈수록. 그럼 쌍극자 힘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맞아요? 야, 이거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서로 다른 이온자 분자니까. 그러므로 무슨 힘이 있어요? 분산력하고 쌍극자 힘 있죠? 근데요, 야, 분자량은 일로 갈수록 커지네. 그럼 분산력은요? 우와, 이거 힘 두 개가 경향이 반대죠? 맞아요? 근데 끓는 점 누가 높아요? 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요. 그러면 분자 간 힘 합력은 누가 크다는 소리야? 일로 갈수록 크다는 거죠? 야, 얘 분자 간 힘은 분산력과 쌍극자 힘의 합력인데 이 분자 간 힘과 분산력의 경향 일치하죠. 질문이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이거 세 개 극성 분자잖아요. 근데 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다, 분자 간 힘이 크대.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분산력 때문이다. 이거 극성분자인데도요. 쌍극자함이 아니라 분산력이 주된 힘이야. 분자량이 큰 극성분자 있잖아. 분자량이 큰 극성분자. 걔네들은 쌍극자함보다는 오히려 분산력이 더 효과가 커요. 분자량이 작을 때만 쌍극자함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분자량이 클 때는 분산력 효과가 더 커. 이해간겨?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이거 나와. 빠네. 이거 몇 가지 정해져 있어. 여기는 어려운 게 없어. 그냥 내가 기억하라는 것만 기억하면은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아. 그렇죠? 지난번에 나갔던 숙제, 지난주에 나갔던 숙제 중에 전기분해 있었고 풀어봐. 그 다음에 분자관이 풀어보고. 알았죠?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